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아마도 전국 집값 추세는 바로 추석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겁니다. 무슨 역사연대기도 아니고 물과 기름처럼 갈라치듯이 BC와 AD로 오징어 찢듯이 쫙쫙 찢어진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바로 너무나 극명하게 변하고 있는 집값을 둘러싼 환경들이 그냥 가을거지를 한다는 거죠.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는 거야. 상반기 될 수 있으면 부동산이 뜨거워야 한다는 인위적인 지표. 그렇게 띄웠던 집값 추이가 이제 로켓점화되고 궤도를 향해 가니 주변에 매달고 있던 연료통이 분리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지. 어찌 보면 상반기 집값 반등의 미세한 분위기는 이렇게 일정한 발사 계획을 세우고 쏘아올린 부동산 부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한계에 다다른 거죠. 언제까지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할 수 없잖아. 개인이 집값을 띄울 수 있는 범위는 국가가 재정 가용 범위 안에서 미뤄졌기 때문에 당연히 실탄이 떨어지는 건 기정사실이고, 그러니 죄다 정책금리를 바탕으로 한 저렴한 대출들이 셧다운하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고요. 이거 뭐 계속하다가는 국고가 텅텅 빌 수 있는 위험도 있고, 이젠 개인은 알아서 각자 도생하시라. 그리고 바로 방향전환을 해서 부동산 업체들에 대한 관리에 들어가게 됐죠. 여기는 그냥 뭐 자칫 잘못하면 한 방에 기업이 도산할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곳이니 서둘러 유동성 확보해주는 조치 취해주지 않으면 그냥 한 방에 골로 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으니까요. 그러니 자연스레 이번 9.16 공급 대책에서 부동산 PF 완화 정책이 나온 거고, 그동안 아파트 값이 6개월간 작년 안에 2022년에 1차 폭락이라는 엄청난 내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집값이 올랐던 건 사실이었죠. 근데 이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집값을 받쳐줄 만한 좌장, 우장들이 다 옷 벗고 계급장 띄고 백의종을 한 상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나이다. 목숨 걸고 커버쳐줄 집값 우상향 궤적을 그려나갈 만한 어떤 플러스 요인도 없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시장에선 이제 살 사람 다 샀다. 분위기가 거의 확정적으로 굳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공인중개사들도 폐업을 고려해야 할 만큼의 거래 가뭄이 몰려오고 있는 건데, 상반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동성이라도 흘러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많았지만 이젠 그 흐름조차도 끊어져 가고 있어서 누구도 지금 내놓은 물건에 붙은 가격 태그 보고 지급을 사려 하지 않죠. 1차 폭락의 충격을 경험하고 화들짝 놀란 매도자들이 작년 한 해 동안 급매로 던진 집값이 매도자 매수자 간의 거래로만 이어졌던 거고, 그렇게 거래가 살짝 화색을 띠게 되니 집주인들이 이때다 싶어서 가격대를 밀어올리고 그 밀어올린 가격대로 매물을 내놓으니 어떤 매수자가 이걸 물겠어요. 지금 물면 다 호구될 거 뻔한데. 그래서 지금 집값은 끊어진 연이야. 결국 이건 추락하고 많은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지. 9월 거래량은 아직 확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상당 부분 엄청난 감소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8월 거래량이 4천 건을 월등하게 뛰어넘지 못하는 것도, 아니 그렇게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자금이라는 밑불을 아주 세게 떼줬는데요. 거래량이 거의 뭐 성냥불 수준이네. 무슨 성냥팔이 소녀냐? 켜면 꺼지고 꺼지면 켜고. 이거 뭐 3,800건 가지고 어디다 갖다 붙여. 설령 4,000건 넘어간다 해도 통상적인 거래량은 6,000건 이상이 돼야 그래도 제대로 돌아가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매도자들이 아직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어요. 자꾸 옆에서 집값 더 오를 거라고 부추기니까 그게 정말 말대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호가방어벽을 치고 있는데, 이거 자칫 잘못하다간 그냥 스스로를 가두는 케이지가 됩니다. 그냥 창살이 되어버린다고. 전혀 빠져나올 수 없게 되죠. 매도는 해야 하는데 매수가 절대로 붙지 않는 저주받은 집이 되면 어떡해. 아니 아파트가 팔려야지 이게 재화가 되는 거지, 그냥 거래 자체가 중단이 되면 콘크리트 더미밖에 더 되냐고.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황금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면 아파트는 그냥 빚더미일 뿐이죠.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 살 때 대출 끼고 사는 건데, 이게 이후에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 속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냥 애물단지가 되어버리게 되죠. 지금 시장 침체가 심각한 건 이렇게 거래량이 따라주지 않는 것, 곧 매도자가 붙인 가격대에 대해서 매수자들이 전혀 호응을 해주지 않는다는 데 비극이 있어요. 추격 매수세라는 말은 그냥 완전히 날이 새버리게 된 거지. 아니 뭐 가격이 이만저만 해야지. 그러니 당연히 거래가 없으면 가격은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하는 거고요. 지금 서울 매물 적체 현상 아주 이상한 궤적을 보이고 있죠. 거래는 전혀 늘지 않는데 매물은 늘었다 늘었다 정신없이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돌려가면서 물건을 빼고 달고 하는데, 지금 매도자들도 헷갈리는 거야. 아니 이거 뭐 내놔야 하나 아니면 걷어들여야 하나. 나침판이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기 전에 부르르 떨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 보이죠.
매도 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7만 5천 건을 찍은 지표에서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치를 보이는 건 바로 매물이 8만 건으로 쑥 올라갈 전조 현상. 지금 갈피를 못 잡는 매도세의 불안한 심리를 그대로 반증을 하고 있죠. 일부 언론에서 떠드는 집값이 올라가니 매물을 다시 걷어들인다 하는데 거래가 기본 좌판으로 깔려있지 않은데 누가 팔고 사고 사고 팔고를 하니 유령이에? 기본적으로 시장 자체가 스탑이 되어 있는 상태라 장고에 들어간 매도자들 추석 이후로부터 미친듯이 매물을 내놓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폭주할걸? 실제 거래 현장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거래 절박으로 가는지를 비로소 깨닫고 물건을 내놓기 시작할 겁니다. 인천 역시 다시 3만 건을 훌쩍 넘어서게 될 거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모두 지금 수치가 일정한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거 거래로 흡수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매도자가 어떤 가격대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이라는 장고에 들어간 겁니다. 추석 이후 뚜렷한 결과값이 나오게 될 거고요. 이런 와중에 나온 9.16 대책은 이젠 뭐 더 이상 개인에 대한 부동산 정책 여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대부분 건설사 부동산 PF 완화로 방향을 틀었고요. 확실한 공급 한 방이 구체적으로 나와주질 못했어요. 3기 신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타임테이블 및 물량 제시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 매수자들은 더욱 마음이 불안한 거야. 구축 시장은 이미 하락 추세로 가고 있어서 잘못 건드리면 골로 갈 수 있고 신축 시장은 계속해서 분양가가 올라서 갈수록 대출은 쪼이고 금리는 오르는데 이런 리스크 감수하면서 진입하기에는 결국 분양시장도 주변 시세 떡락으로 엄청난 풍파를 맞을 건 뻔히 보이는 사실이고 그러니 매수세는 더욱 마음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래는 연말로 갈수록 꽁꽁 얼어붙게 될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추격 매수라는 말은 꿈도 못 꾸는 그저 한 건 거래가 나오면 그것으로 디엔드 그냥 막을 내려야 하는 절단된 거래, 단절된 거래량 멈춰버린 거래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당연받다 매수 우위 지수는 절대적인 값을 가지게 되고 매도자는 그냥 끝까지 버티기를 하려다가 결국 백기 들고 항복하기 시작. 그렇게 쌓아올린 집값 쉽사리 포기하지 못해서 찔끔찔끔 가격대 내리다가 결국 와르르 주변 상황이 갈수록 악재가 터지니 버틸 수는 없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지금 정부에선 개인에 대한 부동산 정책 지원 방향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동산 PF 연체율 수준이 제2금융권에서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더 이상 개인 대 개인 맞다이 형식의 매도 매수 시장에는 관여를 할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위험도가 높은 증권사, 캐피탈, 저축은행 연체율이 거의 17%에 이르는 곳도 있고요. 건설사가 돈이 없으니 사업이 거의 악성 미분양을 떠안고 살다시피 하니까 9.16 대책 통해서 자금 수혈을 하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젠 부동산 시장에서 개인은 각자 도생으로 가는 분위기에 와 있습니다. 금리가 연말에는 상단 8%대도 구경할 수 있을 정도로 금리 압박 수위가 동서남북 사방에서 프레스를 가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외적인 위험도 크지만 지금 내적인 위험도가 거의 터질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죠. 대출과 소득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친절했던 특례보금자리론 폐지 수순으로 간다는 거. 이제 뭐 지렛대도 부러지기 시작했다는 거고 더 이상 금리 혜택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 게다가 대출을 했으면 갚아야 하는 운명으로 살아야 하는데 실질소득, 기본적으로 고금리 장기화, 높아지는 물가, 낮은 경제 성장률로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라 이젠 기존 대출도 버거울 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출 일으켜서 다른 집으로 갈아타는 일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게 되니 당연히 집에 대한 구매력 훅 떨어지게 되는 거죠. 물가를 매일 공격하는 미친 듯이 오르는 유가, 주택담보대출 금리 자극하는 경지에 올라선 미국 국채, 저성장, 실질소득 감소로 내리찍고 있는 치솟는 환율, 어느 하나 만만한 지표가 없을 정도로 추석 이후 집값은 거의 떡실신할 정도의 파상 공세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서울 상급지는 철옹성의 시세 방어력을 가진다 해도 지금 뭐 9월 거래에선 주춤하고 있죠. 음마아파트 30평대 고점 26억 대비 23억의 거래 여전히 주춤한 상태. 타워팰리스 40평대 고점 37억 대비 29억의 거래가 됐고요. 낙폭이 상당히 큰 편이죠. 파크리오 역시 30평대 고점 25억 대비 21억의 거래가 됐습니다. 19억까지 내려간 적도 있고요. 헬리오시티만 지금 30평대 21억까지 치고 올라간 거래가 나왔는데 같은 달 19억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은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지금 추석 이후 집값의 향배가 어떻게 될 건가 상당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분명한 건 이미 거래 시장은 지금 사라 사막으로 가고 있을 정도로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버티고 있는 기존 매물 가격 태그도 이제 완전히 다른 가격대로 바뀌게 될 것 같고요. 매물을 넣었다 뺐다 하는 혼조세도 결국 파상 공세에 흔들리는 매도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완전 꺾이게 될 겁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타이밍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